이 시간 사전투표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얘기부터 사전투표가 해주시죠. 진행되고 있는데 투표하셨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방송 끝나고 하려고 합니다. 저도 방송 끝나고 네. 당장 이 옆에 도화동 사무소 달려가가지고 사전투표 하려고 그러는데요. 와, 지금 보니까 역대 최고의 지금 사전투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전 9시 현재 3.55%. 지난 대선보다 1.41%포인트가 높아요. 그래서 지금 2014년부터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됐는데 역대 최고 지금 기록을 보이고 있다. 그 20대 지난 대선 때 사전투표율이 36.9%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총 투표율은 77.1%. 그러니까 거의 77.1%의 절반에 육박하는 사전투표율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거를 뛰어넘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50%를 넘을 가능성도 있다. 사전투표율이. 지금 이 추세로 가면은.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발표를 했었죠. 한국갤럽에 의뢰를 해가지고 대한민국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이게 역대 선거 때마다 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거에 유권자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난 대선 때는 83%가 내가 반드시 투표하겠다라고 응답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무려 86%, 3%포인트가 올랐어요. 야, 국민들의 관심이 그만큼 뜨거운 것이고 지금 역대 최고 기록을 계속 그렇죠.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 대선 때는 36.9%가 사전투표를 했는데 이 중앙선관위가 조사한 걸로는 38.6%가 사전투표하겠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에 비해서 지금 11.2%포인트 올라갈 거다. 사전투표율이 올라갈 거라고 지금 예측이 돼 있고 실제 사전투표 현장에 지금 열기가 굉장히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역시 내란 극복이라는 그거에 대한 분노한 국민들, 민주주의 회복 정상화가 있고 반면에 또 보수 진영, 또 극우 진영은 결집하고 있으니까 더 관심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TV 토론에 참여했던 4명의 주요 대선 후보들이 오늘 모두 사전투표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어요. 권영국 민노당 대표는 이미 했어요. 근데 장소가 여수였어요. 여수의 산업단지에서. 그러니까 이 각 당의 후보들이 어디에서 사전투표를 하느냐, 이것도 그 당의 어떤 비전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민노당 대표 같은 경우는 기후위기 극복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석유화학 공장이 밀집된 여수에서 사전투표를 마쳤고, 기후위기 그리고 노동자들을 배려하는 그 마음 두 가지를 섞은 거죠. 그렇죠. 다음에 이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신촌에서 청년 대표 4명하고 같이 사전투표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어요, 지금. 네. 예고를 한 상태고, 그 의미는 뭐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30대, 40대, 50대에서 압도적인 1위예요, 지금. 압도적인 1위고, 70대 이상에서만 김문수 후보한테 밀리고, 60대에서도 막상막하예요. 그게 왜 그러냐. 제가 60대거든요. 그리고 김 교수도 60대잖아요. 네. 저희는 전두환 군부 정권과 정권 하에서 민주화, 학생운동을 했던 세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 80년대 그 전두환의 그 폭압적인 군사 통치, 군사 독재 시절을 겪은 세대이기 때문에 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끔찍했죠. 그 신촌에서 그렇죠. 전학교 다니면서 그렇죠. 지금도 플랜카드가 선명합니다. 살인마 전두환을, 살인마 노태우를 처단하라. 그렇죠. 그 빨간 그렇죠. 정말 글귀 들고 정말 분연히 그렇죠. 일었었던 그 현장 기억납니다. 그렇죠. 거기서 우리가 이제 가투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두 시위를 하다가 백골단한테 잡히면은 구속되거나 아니면은 전방으로 강제 입영, 군대 끌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혹독한 시절을 겪은 세대이기 때문에 60대에서도 지금 이재명 후보가 밀리지 않는다. 사실 60대 이상은 보수의 아주 든든한 지원자들이었는데 60대가 이제 민주당으로 넘어오고 있다. 그래서 70대 이상만. 근데 지금 제일 약한 부분이 70대 이상은 이제 별도로 하고 20대예요. 20대는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국힘의 김문수 후보와 그다음에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가 거의 3등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신촌 대학가에서 청년 4명과 함께 사전투표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그 가장 그 이재명 후보의 좀 약한 그런 고리인 20대 청년들한테 지지를 호소하는 거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망가진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달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이재명 후보가 청년에 대한 관심도 많습니다. 아들이 둘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고충을 알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청년을 위한 정책을 내놓기 때문에 신촌으로 가는 건데 김문수 후보는 또 다르죠.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얘기하던데요. 아니,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찾아서 투표를 하겠다. 한국 전쟁 당시에 인천 상륙 작전이 이제 북한을 우리가 퇴치하는 어떤 역전의 계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내가 지금 이재명 후보한테 뭐 거의 2자릿수로 밀리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인 계양에서 내가 사전 투표를 함으로써 인천 상륙 작전 역전의 발판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근데 좀 거죠. 전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대선 후보가 되면 국가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건데 상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있어야 되는데 상대 이 진영에 정말 그 보루지 않습니까? 집이잖아요. 그곳에 들어가서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겠다는 건데 글쎄 이 대선에서의 이 공정한 페어플레이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 다급한 뭔가 좀 모양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역대 대선을 보면은 자기 거주지에서 투표하거나 아니면 좀 상징적인 장소, 지지층들한테 어떤 상징성을 둘 수 있는 장소를 찾았지. 이런 식으로 아니 이 상대 후보의 그 본고지를 찾아가 가지고 거기서 사전 투표한다는 게 좀 정치 도의상 역시 그 국힘의 그런 행태들 그거에 어떤 예의 없고 상대에 대한 존중 없고 보여줬던 모습인데요. 그리고 뭐 김문수 후보랑 한참 거리를 두다가 이제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좀 돕는 듯한 자세를 보인 한동훈 후보는 또 광주를 찾아서 사전 투표하겠대요. 또 그거는 뭡니까? 이제 남의 집을 털겠다는 건데요. 좀 모양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정한 경쟁으로 특히 자신을 지지하는 지지 그룹들을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모습이 필요할 텐데 마지막 또 한 명 오늘 기자회견까지 하는 이준석 후보. 이준석 후보는 지금 동탄이 자기 지역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거주지고 뭐 동탄에 가가지고 자기는 뭐 사전 투표하겠다. 뭐 그러면서 동탄에서 어쨌든 그 당시에 민주당의 그 공영훈 후보, 현대자동차 그 사장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공영훈 후보한테 밀리다가 그 어머니가 이제 뭐 이렇게 눈물 흘리고 뭐 이렇게 동정표에 호소하면서 간신히 막판에 뒤집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는 뭐 동탄에서 뭐 마지막 이렇게 불꽃을 태워보겠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사전 투표의 정치학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전 투표가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내란을 극복하고 또 대한민국을 성장과 번영의 엔진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신호로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